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연휴 이후의 시장 분위기,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우리에게 넥스 스텝은 무엇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후끈합니다. 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숨겨졌던 이 매수 심리가 또 폭발을 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쪽은 어딜까요? 그 중심엔 역시나 반도체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오늘 19만 전자를 보여주었던 삼성전자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쭐게요. 사실 2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목표치는 있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19만 원 뭐 당연한 수순이다, 주가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연휴 사이에 확인했었던 엔비디아와 메타와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 이야기가 결국에는 자체 칩 정말 어려운 거구나, 엔비디아 직항이 살 길이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것도 좀 무게감이 있을까요? 어디 쪽으로 지금의 시선을 두세요? 사실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이제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젠슨 형이 나타나서 항상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상승 탄력에 의한 어떤 우상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달까지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을 일단 믿기로 했고요. 지난주 의견을 바꿔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매수 의견인데, 아마 3월 달 가게 되면 또 제 의견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가서는 코스피,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2월 달까지는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를 보겠지만은, 만약에 3월 달에 가서 코스닥 쪽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일단 미리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은 젠슨 형이 어쨌든 또 긍정적인 멘트를 해줬다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라가 아시겠지만 우리 죄송합니다. 설 연휴 때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또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1분기 메모리 부분만 영업이익을 44조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제 반도체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지 쇼티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나올 거라고 전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제 지금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노무라도 그렇고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뭐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우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간도 말씀했지만, 이전 시간에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바꾸면서 말씀했지만은 어쨌든 20만 원까지는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부분들이고, 그리고 2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15만 원 이상에서는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분할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그렇듯 젠슨 형이 구원투수로 나서주고 있고, 그리고 노무라든지 골드만삭스가 또 의견을 사행 수정하게 되면서 아마 그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짧게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 실적 전망치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겼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가 솔직히 궁금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지난 4분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부 외국계 IB 쪽에서 20조가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었고, 저도 20조가 넘을 것 같다고 말씀 분명히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17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20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서로 이제 실적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1분기 평균 예상치를 보게 되면 33조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20조에 33조, 아마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디램 수출액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예상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지난 4분기와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1분기 삼성전자는 기필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다라는 점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나와서 삼성전자를 뭐 깎아내리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꼭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에 됐던 가이던스 변화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반도체 이차전지 얘기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체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디램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1.4달러더라고요. 31달러를 그러니까 1월 셋째 주에 30달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2월달 들어와서 지난주에 간신히 31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좀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매수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숙제가 있네요. 네네. 확실히 컨센을 상회시켜줘야 되고 모든 시장이 지금 결국엔 1분기 때는 최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컨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가 찍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방향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20만 원 이상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동근 대표님, 그렇다면 20만 원 전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롤링은 있을 수 있고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도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치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안전구역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이 심리가 맞을까요? 안전구역이라는 표현이 글쎄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20만 원인데 지금 이제 19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룸이 이제 만 원밖에 안 남은 거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전구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이제 그 2월 초에 조정 시점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21선의 지지력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물론 21선 잘 갔다 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21선 지지를 확인을 했고 다시 이제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회귀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살아있어요, 차트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고, 뭐 설사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주요 지지선들의 어느 지지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산 측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면은 뭐 하루에 1,400만 주, 그러니까 그 지난 그 연휴 들어가기 전이죠. 목요일 날에 1,400만 주 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금요일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 더 다시 18만 원대 후반 19만 원에서는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의 그러니까 그 긍정의 의견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게 결국은 이제 20만 원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거기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좀 이제 수급의 변화라든가 또는 추세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면은 거기서는 이제 뭔가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20만 원 정도의 어떤 주가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변곡점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을 넘어섰을 때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더 눈치 보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의견을 또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또 미국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연동시켜서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으로 정리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오늘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잘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무라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생산 캐파량의 2배
원가가 넘는 물량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 가격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 지금 MLCC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기에게도 그렇다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여태까지 추세 좋았거든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은 더 추세를 더 올렸습니다. 정태규 이사님,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삼성전기는 일단 삼성전자하고 같이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네네. 삼성전기가 물론 FCBGA라든지 그리고 AI라든지 전자용 MLCC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항상 연동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넘어서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했고 시간차도 7월 30일 날 삼성전기가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이 상승하는 동행이 계속 지속이 돼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기 어떤 주가의 끝자락은 결국 삼성전자에 달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동현 대표님께 하실 거기 때문에 짧게만 좀 코멘트를 드리면은 지금 자리에서 15%가량 급격해지는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약간 사실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추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좀 더 이제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승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라타가 어쨌든 이제 AI 서버용 MLCC였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무라타가 1등 기업이잖아요. 점유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40%고 삼성전기가 한 25%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2등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MLCC 같은 경우도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2등, 3등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도 그런 기대감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15% 급등은 최근 신장의 어떤 변동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일단 MLCC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버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무라타가 이제 2월 17일 날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주가 무라타 주가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쉬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FCBGA는 가동률이 거의 95%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사업부는 MLCC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동률이 지금 지난 3분기는 99% 그리고 1년 평균을 봤을 때는 95%에 근접한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가동률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가동률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봐져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4,80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9,9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논외로 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가 더 높은 게 맞냐라는 고민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가격 인상을 하던 뭐 캐파를 늘리든 해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좀 더 받쳐줘야 그러니까 최소한 2021년도 1조 4,800억을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와줘야 글쎄요. 저는 이렇게 주가가 오버씩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 어떤 주가 상승이 주춤해지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매수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인데 왜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주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춤해질 때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기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전과는 조금 낮은 수익률로 지금은 바라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점만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숙제는 있네요. 네. 실적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영역인지라 네네. 여기서 역대급 정말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야지 주가의 정당성이 또 네네. 나올 테니까요. 그 부분 언급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무리일까요? 신고가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AI로 쏠린 자금이 증시의 화랑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에서 수요까지 폭발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그렇다면 논리가 증명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오늘 저도
오늘의 상승이 조금 단기적으로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특히 그게 부담이에요.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관망 의견인데, 관망 의견의 그 기본은 거기입니다. 뭐 이제 지금 뭐 MSCI 가격 올리는 거 좋고,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것도 맞고, 근데 저도 사실은 걱정되는 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동률을 더 올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가동률이 프로 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 올리는 거 가지고 이제 실적에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15% 이상의 슈팅이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차라리 견조하게 올라왔다면, 최근의 흐름이 보면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라면 삼성전기는 지금 저도 매수 의견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은 저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장대 양봉이 좀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견조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면은 삼성전기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일시에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은 조금 차라리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은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너무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반영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거리감을 좀 두는 거 나쁘지 않고 오히려 눌림목 공략이 더 좋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움직임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SDI가 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있어서 오늘 이사회에 보고 승인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15.2%를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이렇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눌려 있다가 오늘 지금 플러스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가에 있어서의 오늘 최근의 움직임 다 플러스로 나타나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화가로 가보겠습니다. 한화가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했거든요. 다음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보겠습니다. 우주태양광이 이렇게까지 강하구나를 실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네. 수급이 계속 붙는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기인하는 원동의 키는 뭘까요? 수급일까요? 일단 머스크 효과를 봐야겠죠. 여전히. 네. 예. 모니라 증시는 젠슨형하고 머스크 형이 다 먹여 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머스크가 우주태양광 언급하기 전에 우주태양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나요? 제 기억은 없거든요. 네.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은 머스크 형의 효과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설 명절 전에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멘텀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우주태양광 이 효과로 인해서 현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실적으로 이제 오늘은 그 하나솔루션이라기보다는 선익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불을 지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태양광 관련했던 그 증착 장비 관련돼서 이게 준양산 설비로 이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6월 달에 실적으로 장비 납품이 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 이슈가 우주태양광에 또 불을 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솔루션 같은 여타의 우주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같이 이제 불을 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이제 뭐 머스크형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페로보스카이트 요거가 관련돼 가지고 이 페로보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양산 목표로, 그러니까 6월달 양산 목표로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27%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매수 의견이거든요. 그 삼성전기는 뭐 아까 조금 부정적 얘기 넣고 이건 또 매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기초품을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사실 이제는 정고점 돌파 한 번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도 고점이 66,000원이에요. 지금 추세면은 2021년도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매수 의견이 기반이 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로보스카이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실적인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에너지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 트럼프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태양광 쪽은 이 트럼프보다는 머스크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게 참 놀랍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도 태양광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셀 수출,
통관 차질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적자가 나왔지만은 죄송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올해는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의 3.3기가 규모의 태양광 통합단지 솔루션 허브가 구축이 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인곳 생산을 시작했고 이제 인곳, 웨이퍼, 이제 셀로 넘어가게 되는데 셀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기에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 알고 계시죠? AMPC. 여기는 수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AMPC가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 연간적으로 보게 되면 9,500억 정도였던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AMPC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뭐 흑자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본업인 태양광 셀에 대한 태양광 부분에 대한 이 AMPC 효과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솔라 허브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주 태양광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단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고점 돌파를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가 사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연율에서 일단 한번 매수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또 1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랄까 안전적인 부분 그동안 안 좋았었던 거 네네. 아는데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하나 딴 상황. 근데 여기에 머스크 효과가 더 큰 모멘텀이 되어서 점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전고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즉슨 7만 원은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동훈 대표님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질주할 때는 꽤나 큰 추세를 그렸었던 것도 최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솔루션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자리에서의 매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뭐 저도 예. 실적이 확실히 작년에 바닥을 찍은 거 맞고 올해는 이제 좋아질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철저하게 저는 지금은 모멘텀에 대한 상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을 했고 이제 페rov스카이트라는 신기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연유로 오늘의 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이제 매수를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한 5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거기서 한 차례 좀 단기 조정이 나오고 그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오늘 장대항공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화 기관 동반 매수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말씀드린 어떤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사실 관망 의견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오늘 거의 뭐 상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세를 살릴 때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또 나오는 전형적인 급등의 연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입보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삼성전기처럼 눌림시 공략이 가능할지 고민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익시스템과 차트가 비슷하다가 지금 장막판에 하나솔루션이 더 올랐습니다. 대장은 대장인가 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이 간다면 결국에는 움직여주는 것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앞으로 코스닥의 비중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일까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 추종 ETF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얼마나 강한지가 느껴집니다. 무려 15%대 가까운 상승입니다. 업황으로 얘기 나누는 것보다 수급으로 얘기 나누던 지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저희 설명에서도 오히려 시장 패시브적인 수급 얘기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은 우호적인 상황은 땡큐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가는 네. 이유는 그냥
단순히 코스닥이 가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핑계까지 찾느라 되게 조금 시끄럽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아까 그 연기금 벤치마킹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은 이제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5%였잖아요. 근데 이게 수정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었는데 코스피 11 그리고 코스피 11%, 코스닥 11% 이게 동일 비중으로 나왔거든요. 동일 비중. 네. 그러면 똑같이 11%면은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쪽이 더 크게 나올까요? 코스닥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급등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이제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 네. ETF 출시는 이제 준비 중인 것을 머니투데이 기사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머니투데이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사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수 운용사가 이제 ETF를 현재 출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이제 상승 나오게 되면은 소형주가 아닌 당연히 또 대형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물론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대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연유가 뭐냐면은 그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갔지만 금융위원회가 상장 폐지 요건 강화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시총 상표 기준이 40억이고 그리고 이제 150억 원으로 이제 4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200억 그리고 내년부터는 300억으로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최근에 동전주가 급등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도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7월 달부터는 이제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장 폐지 테마 요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단 동전주가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상장 폐지 나오게 되면 이제 소형주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좋아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분석과 대책을 만들어 지시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제 후보 시절 때도 코스피 5천을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저는 갈지 몰랐거든요. 돼버렸어요. 네,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3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코스피 5천이 갔기 때문에 코스닥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때 좀 반영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유로 오늘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고 에코프로는 또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또 에코프로가 1월 28일부터 대차거래 잔고를 보게 되면은 3조 4천억에서 2월 13일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그 설 명절 전 금요일이죠. 그때까지 보게 되면 2조 4천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조 가량이 대차 잔고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에코프로의 어떤 상승에 좀 도움이 된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뭐 에코프로라기보다는 2차전지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코스닥이 간다면 네네. 에코프로는 그냥 자동인 거다. 의견으로 시총 보이는. 상위 10개 종목은 당연히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ETF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 번씩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자꾸 저를 자제시키더라고요. 레버리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네. 코스닥 레버리지 참 이게 과세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기존 ETF는 비과세지만은 또 레버리지는 또 레버리지라서. 과세가 되는 예.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또 이제 레버리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요거는 성향에 따라서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매력도라고 한다면 1등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패시브의 힘과 함께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탄력도에 있어서도 이 개별주로서의 매력도를 그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점 만들고 많이 쉬었어요. 쉬다가 결국에는 방향을 오늘 위로 돌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의 추세력을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돈이 모인다로 읽어본다면 에코프로에게는 충분히 윗방향에 대한 기회는 노릴 수 있는 오늘일까요? 많이 쉬었다기보다도 예. 사실은 이제 2월 4일날 고점을 만들고 한 달도 못 쉬었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양호한 조정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21선에서 오늘 장대 한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양이 좋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저도 결국 뭐 에코프로의 상승은 오늘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코스닥
앞에서 이제 레버리지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를 못 사시면 그냥 코스닥 150 ETF 사도 돼요. 사실 그게 하루에 5%씩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거 사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최근에 그거 하신 분들이 뭐 10%씩 수익 가볍게 났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와 시장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저는 올해 실적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뭐 다른 요인들을 봐도 여전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위치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 거치고, 그리고 21선에서의 장대 양봉. 뭐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다가 이제 패시브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뭐 에코프로는 여전히 좀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나 수급의 힘과 함께 에코프로도 긍정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반 조건은 코스닥이 함께 달려주는가, 이 부분을 연동시켜서 에코프로 보실 때는 같이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